요즘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 예정이 돼 있죠. 지금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3인의 공통점이 있죠. 일단 총학생회,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적극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총학생회장을 지냈죠. 예, 서울대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정청래 후보는 총학생회장은 지내지 못하고 총무부장을 지냈습니다. 예, 조국통일위원장과 총무부장을 지냈죠. 김민석 후보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송영길 후보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정청래 후보는 건국대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지냈습니다. 이게 과거의 386,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686 이죠. 이 세 분의 공통점, 뭐 나이도 비슷합니다. 예. 송영길 후보가 63년, 김민석 후보가 64년, 정청래 후보가 65년 이렇게 돼 있죠. 한 살씩 차이에 다 뭐 비슷한 연대,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뭐 삶의 궤적은 조금씩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의 비슷한 시대 흐름을 겪어온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갔습니다. 예, 병역을 면제를 받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치인들 관련해서 뭐 검증하거나 뭐 하고 할 때 이 병역 문제가 굉장히 좀 핫하고 거의 큰 문제였죠. 최근에는 뭐 그만큼 핫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다가 어쨌든 이 새 후보 지금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뛰고 있는 이 3인방 3파전의 공통점 키워드 병역 면제다. 자, 이 세 명의 후보는 병역을 어떻게 면제받은 것일까요? 공통점이 거기에서도 전부 다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면제받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서 면제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김민석 후보는 1985년 6월 7일부터 88년 2월 27일까지 2년 8개월 20일 동안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대문 독립공원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거기 가면 이제 예전 그 감옥 형태도 그대로 보존을 해놓고 사형장도 그 미르나무도 그대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민석 후보 2년 8개월 20일 약 3년 가까이 수용 생활을 해서 군대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수용 생활을 하게 된 것은 1985년 5월 달에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72명의 학생들이 미국 문화원을 점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배후 조종했다. 당시 이제 총학생 회장 시절이니까 배후 조종했다라고 해서 이제 수배를 받아오다가 85년 6월 27일 날 검거가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검거가 되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좀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 김민석 후보가 검거될 때 어떤 모습으로 검거됐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장 남자로 검거가 됐습니다. 여장 남자. 그러니까 수배 상태였으니까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성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김민석 후보가. 그때 이제 미술대학에 다니던 후배가 어머니의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샌들 이런 걸 다 가져와서 그걸 입고 여성으로 변장하고 이제 빠져나가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통나가지고 잡혀서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관악경찰서
형사들이 김민석 후보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협박을 했느냐? 너 이 지금 여장 남자 이 여장을 한 이 사진 이거 언론에 공개한다.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민석 후보는 제가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엄청 창피해 가지고요. 누가 볼까 봐서 빨리 나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김민석 후보 어쨌든 감옥에서 두 가지 큰 일을 겪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른바 개신교 종교와 관련된 체험, 영적 체험을 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김민석 후보가 삼형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에 제일 큰 형이었던 김민웅 목사님만 계시죠. 바로 위에 작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형이 김민석 후보가 이 수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29살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죠. 그때 이제 김민석 후보가 감옥에서 이제 당국이 배려를 해주는 거죠. 감옥에서 나와서 화장을 해가지고 지금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 성당 옆에 한강물에다가 그 형의 그 유해를 거기다가 뿌립니다. 어쨌든 이런 등등을 겪으면서 수용 생활을 했고 그래서 1989년 소집 면제, 병역 면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송영길 후보는 군대에 왜 안 갔을까요? 송영길 후보도 역시 이 학생운동과 관련된 수용 생활 그것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1984년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총학생회가 아니라 학도호국단 체제였습니다. 학도호국단 단장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에 의해서 뽑히는 직선 총학생회로 바뀌게 되고 이것도 이른바 이제 학원 민주화 투쟁의 하나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죠. 첫 번째 연세대에서의 직선 총학생회장이 이제 송영길 후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5년에 구속돼서 이걸로 이제 소집 해제, 소집 면제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제적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복권이 되게 됩니다. 1987년 이른바 6월 항쟁 그걸 거치면서 사면 복권이 됐고 학사 학위를 또 그때 받게 됩니다.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나왔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옥중서신에다가 이렇게 송영길 동지라고 사인을 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물로 줬고 그것이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된 하나의 그런 또 계기가 됐다라고 송영길 후보가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었죠. 1963년생이었습니다. 자, 정청래 후보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1965년생입니다. 이 건국대 총학생회 총무부장 또 조국통일위원장 등등을 지내면서 역시 이 감옥에 가면서 소집 면제를 받았습니다. 1989년 10월 13일 날 그 지금 중구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를 그때 여섯 명인가요? 같이 해가지고 거기를 점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이른바 그 당시에는 이른바 반미 활동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미 구국 결사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해서 거기를 대사 관저를 점거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이제 수용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95년 1995년 8월 15일 날 광복 50주년 특사로 해서 사면 복권을 됩니다. 그 중간에 인제 감옥 갔다가 나오면서 91 년도 쯤에 나오면서 92 년도에 이른바 길잡이 학원을 세워서 그 학원에서 인제 돈을 벌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노사모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인제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예 그런 길을 정청래 후보가 밟게 되죠. 가끔 정청래 후보가 노래방 가면 부르는 노래가 이병열차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군대 가도 안 간 사람이 무슨 이병열차 안에서를 부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이 민주당 지금 3명의 후보 3파전 치열합니다. 최근에도 신천지 문제로 지금도 뭐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 여러 가지가 뭐 많이 있지만 병역 면제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았을까라는 테마로 한번 알아봤습니다.